2022년 9월 12일 오후 5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중구 대청동 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꼭 사슴처럼 만들었네요. 여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와서 유튜브를 촬영을 한 기억이 나네요. 유튜브를 한 지가 2019년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2020년, 21년, 22년, 3년 되네요. 3년 동안에 한번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왔는데 오늘 내가 영상 기록을 남겨 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4일째 마지막 날이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참 기분 같아서는 좀 며칠 더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은 뭐 평범한 하루를 보냈는데 이 평범한 하루를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고를 하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공원인데, 이 일명 이제 용두산 공원인데, 이 용두산 공원은 이것은 뭐 윤석열 대통령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리고 과거 그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거다.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뭐 김건희 우리 여사님 것도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부산시 시장 부산시 시민의 것이죠. 부산 시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두산 공원의 소유자는 부산 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장 지금 부산시장 이름이 박형건인가? 이름 뭐 부산시장 내가 투표도 안 했지만은 잘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명박 때 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인데 하여튼 그 부산시장 것도 아니고 부산 시민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공동의 소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것은 내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또 크게 보면은 나의 일부분이죠. 나의 일부분입니다. 어제 그 총재님께서 그 강의를 하실 때마다 진짜 뭐 찬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 이제 노자나는 그 성명정을 그 설명하는 것이 노자 사상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그는 성명정은 노자의 가르침이다라고 한 것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정산이 말했듯이 자기 사후에 굉장히 위대하신 대스승님이 오시는데 그 스승님을 따르라라고 하신 바로 그 우리 허경영 신인님이시야말로 정말 대스승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에서 이제 그 성이 나오고 성에서 이제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감의 아들이 성이고 성의 아들이 이제 심이고 그리고 식에서 호흡에서 명이 나오고 명의 자식이 이제 기다. 그리고 촉에서 정이 나오고 정에서 신이 나온다. 촉정신이고 신명기고 감성
심이다 이제 이랬죠. 그래서 그것을 그 중간에 이제 명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자를 풀이하시면서 마음 심자와 생활 생자를 합한 것이 이제 그 성품 성자죠. 거기서 그것을 이제 깨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견성 성불이 이제 불교에서는 핵심이다.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셨죠. 본자 스튜디오에 있는 분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어제는 그것을 좀 더 소상하게 더 풀이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생기는 그 자리, 그것이 이제 내 그 윤홍식 그 홍익학당 원장이 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시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그 참 나 자리, 이 원래 내 자리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제 깨치라. 네, 그분이 그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 그분이 18번인데 그 18번은 좋은데 그분이 좀 아쉬운 것이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 그것이 아쉬워요. 언제쯤 이제 그분들이 다 깨달아지게 될까. 그러니까 마음이 생기는 그 자리, 시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고 했거든. 그 화엄 일성 법계대에서는 그랬어요. 무상심심미묘법 법성운임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무명 무상 절일체,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자리, 그것은 정지 소지 비여경이다 말이야. 깨달아서 아는 것이지 그 암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성통공안이라고 이제 당군에 가르치면 이제 성통공안이고 같은 말이에요. 성리학이고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견성성불이다.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왜 또 그 말까지 나갔나?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면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삼라만상 온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유튜브를 다 보시는 분은 알지만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것을 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자동으로 AI라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제는 우연찮게 신영균 원래 98765 95세 되시는 그 영화 배우죠. 이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흥미가 있어서 보았더만은 오늘 아침에도 또 거기 나오더라고.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출신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그분이 가셔가지고 강의 한 시간짜리 강의가 또 나오더라고. 그래, 그걸 내가 안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공통적으로 그분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파란만장한 험난한 연예계 생활 속에서 깨끗하게 사신 분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이제 영화나 이제 가수 생활, 연예인들 중에서는 끝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많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한 이제 재산을 싹 다 날려가지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분은 재산도 한 3천억 대 500억을 이렇게 기부하고 나서도 재산이 몇천억 대가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큰 재산도 있고, 또 이제 아주 95세라도 정정하시더라고. 그리고 건강도 있고, 그렇게 또한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오신 그런 분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타인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15대 16대 국회의원도 2번, 그러니까 8년간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분 상 받은 걸 보니까 막 어마무시하더라고. 정말 훌륭한 분이시대요. 그리고 그분은 장점 중에 하나가 남을 이렇게 비방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영화 배우들이 이제 하는 말이, 신영균 씨는 말이지
이래 이제 사람들이 앉으면은 막 남을 험담을 많이 하거든요. 만나면은. 그런데 일체 남 험담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 참 자기 어머니께서 모태 이제 심영준이는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기도를 많이 하고 참다운 그 기도 교인으로 자라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아주 사무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주 이제 그렇게 반듯하게 이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여튼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라면은 나와 남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용두산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 시민의 것이면은 결국 이거는 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박형준이 그 부산시장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부산시장이 많잖아요. 저기 서병수 부산시장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부산 시민 거니까 내가 부산 시민이니까 이건 내 거잖아. 내 거다 말이야. 내 거고 또 크게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이 나의 현현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저 나무에 붙어있는 이파리나 이 모든 삼라만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참 나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보이는 것이 용두산 계단입니다. 그래 아까 중에 내가 좀 전에 그 용두산 엘리지라는 그 노래를 여러 가수님들이 불러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최정자 선생님이 제일 잘 불러요. 주현미 님도 그 노래를 부르고 많은 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용두산 엘리지는 최정자 선생님이 제일 잘 불러요. 그분이 딱 부르는 게 제일 최고예요. 동백 아가씨는 이미자가 부르는 게 최고 낫고 초우라고 하는 노래는 역시 그 노래는 패티김이 불러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랑이 메아리칠 때는 안다성이가 불러야 그게 제일 맞고 웨딩드레스는 한상일 씨가 부르는 것이 최고 좋아요. 여기가 정말 194계단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헤아리 보지는 않았는데 저 건너편에도 또 이제 계단이 있어요. 아마 저 건너편에 있는 계단이 많으니까 그게 아마 194계단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요 용두산 계단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총재님께서 60년 전에 한 60년 됐죠. 올해가 총재님께서 벌병정 무기 987654 74세니까 74세이신데 기축생이면 74세인데 한 60년 전이죠. 대략 한 60년 전에 이 용두산 공원에 14살 15 확실치가 않습니다. 총재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연도를 말씀 안 하시더라고. 연도를 몇 년도에 내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1년 더 이제 머슴 생활 하다가 나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4살 아니면 15살에 올라오셨는데 대략 한 60년 전에 여기 부산에 잠시 들렀다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김명숙 선생님이 이제 부산으로 왔으니까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그 사랑이 이제 굶주리니까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았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어제 그 추석 때도 총재님께서 이제 그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좀 목이 메였죠. 그 이제 다 어린 자기 친구 또래들은 말이지 추석 때는 이제 옷을 입는데 총재님께서는 추석이 돼도 그때 이제 같은 옷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인이시지만은 또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사람의 그 모든 그 느낌을 다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상을 받아와도 뭐 가져오면은 집에서 그렇게 반겨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상을 받아오면은 아이고 상 받았나 해가지고 반겨주는 어머니 뭐 아버지 또는 뭐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니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또 고모님이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뭐 형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았는데 한 사람도 그게 없었다고. 뭐 그거는 우리가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유일하게 이제 그 사랑을 주시던 그 김명숙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 계시다가 진주 지수 초등학교 계시다가 다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니까 총재님께서는 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총재님께서는 원래 눈물이 또 많으신데 그때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느냐고. 그리고 이제 그 고향을 떠나올 때 어머님 그 산소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놓을 때도 너무 눈물이 흘러가지고 보이지도 않았고, 또 김명숙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정금 가실 때도 너무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셔가지고 보이지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진주에서 바로 서울로 가신 게 아니고 마산을 거쳐가지고 마산에서 삼낭진으로 해서 거기서 서울로 가셔야 되는데 그걸로 부산으로 오셨다고.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부산 진역에 내리셔가지고 걸어서 초량시장을 거쳐가지고 요 일로 용두산 공원에 오셔가지고 요 위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거든요. 이 바다 구경도 하시고 영도다리도 구경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셨죠. 그리고 누군가가 먹다가 버린 그 수박 껍질을 먹고 기운을 좀 차리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 시장이 초량시장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먹다가 버린 그 수박 껍질을 먹고 기운을 차린 데가, 전에는 용두산 계단에서 누군가가 먹다 버린 그 수박 껍질을 먹었다는 말로도 내가 얼핏 들었는데, 얻은 것이 확실한지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시고 이렇게 되면은 총재님의 그 하늘경, 청경을 가지고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또 모르는 거는 그때 다시 물어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총재님께서 60년 전에 요 용두산 계단에 용두산을 찾은 것은 확실하니까 내가 이 생각이 나서 오늘은 여기서 기록을 남겨봅니다. 오늘 제가 자갈치 가가지고 점심을 이제 선지국밥을 한 그릇 먹고, 그것은 가격이 5,000원이 됐는데 아직 변동이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살 걸어오다가 보니까 뭐 뚜렷하게 이제 정해놓은 것은 없고, 오다 보니까 뭐 자갈치에서 용두산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걸어서 한 5분 10분이면 오니까 여기 와봤습니다. 뭐 오늘 목이 좀 이래가지고 노래다 노는데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변치 말자. 님의 고운 손을 잡고 사랑하던 청청계단,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혼자 쓸쓸히도
그 시절 그리워 찾아온 용두산 잘 안 불러보니까 가사가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60년 전 또 60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나는 이제 7살 때고 그래요. 총재님하고 저하고는 7살 차이입니다. 7살 차이고, 그때는 나는 이제 7살 때니까 우리 저 고모님하고 우리 둘째 고모님하고 여기 용산 공원에 와가지고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서 찍었어요. 그 동상이 1955년도 단기 4288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그 만들어졌는데, 그 앞에서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AI가 이제 이렇게 그것을 뭐 자동적으로 이제 틀어주니까, 그래서 신영균 선생님에 대해서는 내가 대충은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제 보니까 좀 더 새로운 것을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윤정희 씨라고 그분이 원래 88인가 그래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가 와가지고 엄청 이제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그 햇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아무리 가까운 그 가족이라도 그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알츠하이머 병이 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그 신영균 님이 나름대로 그분 나름대로 말씀을 하는데, 아마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그렇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백근우 님하고 신영균 님이 이제 그 제주도에 그 신영 뭐 박물관이라고 영화 박물관 또 있고, 거기에 또 자기 저택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부지가 뭐 몇만 평, 2만 평인가 그 되는 큰 부지에 뭐 어마어마한 그 야자수 나무 뭐 울룰창창한 그런 나무를 심고, 그게 이제 정말 그 바다가 보이는 정말 그 별장 아주 그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뭐 서울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서울에 명동 28 호텔이라고 있다 그러네요. 왜 28이냐 그러니까 1928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명동의 28 호텔에서도 이제 사무실이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 제주도에 이제 그렇게 좋은 집이 있으니까 이제 윤정희 씨하고 백근우 씨하고 뭐 몇 년 전에 놀러를 왔던가 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인들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정희 씨께서 2병이나 마셨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2병 마시고 이제 나중에 되니까 인사불성이 되니까 그 피아니스트 자기 남편 부군 되시는 저 백근우 씨가 업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업고 업고 갔으니까 그 참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은 알코올 중독까지는 안 되는지는 몰라도 심하잖아요. 보통 일반 분이 포도주를 이렇게 2병이나 마시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시면은 그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술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요즘 그 신문을 제대로 안 봤는데 2019년도에 이제 그분이 중앙일보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 쭉 시리즈로 연재를 했더라고요. 연재를 해가지고
2019년도 같으면은 이제 지금 3년 전 아닙니까? 그때 원래 95세니까 그때는 이제 92세다 말이에요. 나이가 92세쯤 되면은 이제 자기가 그냥 이분의 생애는 한국 영화사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영화계에서 우리나라의 신영균 씨라 그러면은 정말 그 영화계의 뭐 대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중앙일보에다가 쭉 시리즈로 연재를 해놓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보고 상당히 배울 점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분도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 어머니께서 이제 33살 때 이제 남편을 여의고, 그러니까 신영균 씨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일찍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애들을 이렇게 좀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제 이것을 깨닫고 황해도 사람이에요. 황해도 평준가 거기에 살던 분이 서울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교육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엄청 자식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반듯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러니까 참기름 장사도 하고 노점에서 그런 야채 장사도 하고 이런 모든 진짜 그렇게 장사를 해가면서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자식을 이렇게 키우고 반듯하게 자라라고 좋은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영균 씨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됐다 그래요. 연극을 저 성당에 아, 6시가 되니까 종소리가 나네요. 아마 이게 천주교 성당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 성당이 요 밑에 있으니까. 총재님께서도 이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정신을 좀 차린 적이 있다 그랬죠. 피를 뽑고 쓰러졌는데 그 성당의 종소리를 들으시면서 정신을 좀 차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종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이제 자기 신영균 씨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연극을 했는데 그 대사를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린다 그러네요. 야, 여기 와서 이것 좀 봐라. 조그만한 개미가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벌레를 얻고 간다. 이제 이것이 자기가 한 대사라 그래요. 그때부터 연극에 이제 눈을 뜨고 그렇게 연극을 하고 싶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꼬마가 이제 중학교 이런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연극에 이제 너무 어리니까 출입을 금지시켰는가 봐요. 그런데도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연극이라든지 영화관에 가서 많이 봤다 그럽니다. 보고 이제 그 흉내도 많이 내고 일본 사무라이 관객들이 이제 칼 쓰는 거 그런 것도 흉내도 많이 내고 나운규 씨의 아리랑을 또 어린 나이에 그 영화를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성대 발성도 많이 이제 연습도 하셨다 그러고 하여튼 뭐든지 한 곳에다가 미치지 않으면은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이분은 가만 보니까 그곳에 미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자기는 대학교 안 갑니다. 자기는 연극계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께서 얼마나 실망이 컸겠느냐고요. 그래서 신발로 때린 게 아니고 나는 어제 때린 걸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그건 아니고 신발을 집어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이놈아 이래가지고 신발을 집어 던져도 집을 나와버렸는가 봐요. 집을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연극을 이제 하는데 쫓아다니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만큼 그 시절에는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입니까? 그때는 해방됐었을 때니까 1945년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바로 이제 악단에 이제 그 연극하는 대로 이제 집을 나와버렸어. 거기서 한 2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1945년 같으면은 78년 전이다 말이에요. 77년 전이죠. 만 77년 전. 1945년생이 원래 한국 나이로 78이고 만 77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77년 전만 하면은 그 당시 인식이 영화 배우다, 영화 배우라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예요. 개념도 없었을 때예요. 그냥 그 쉽게 말해서 연극인, 쉽게 말해서 딴따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생소하기도 하고 할 게 없어서 이놈아 딴따라를 하느냐, 딴따라. 그러니까 광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인식으로 봐서는 백정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비슷한 거다 말이에요. 백정이다 그러면은 아주 사회에서는 천대시한 거고, 광대, 이제 연극인 하면은 그런 추교로 보았지. 요즘처럼 뭐 영화 배우다 이러면은 막 돈도 많이 벌고 스타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보잖아요. 그거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지. 그 당시에는 77년 전만 하더라도 그만큼 그 반대가 심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 마찬가지로 그 최은희 씨라고 그분도 2018년도에 돌아가셨던데, 신상옥 감독의 부인이죠. 그분은 1926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은 가불병 987, 살아있으면 97세인데 아마 4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93세에 돌아가셨겠네요.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분도 최은희 씨도 그 영화계에 처음 나올 때에 그렇게 자기가 연극을 하고 싶었다 그래요. 연극을 하면은 막 그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니까 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신발을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막 뭉개버리니까 신발을 못 신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방에 이제 나가지 말아 해가지고 구금을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이제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최은희 씨, 이제 그 신영준 씨하고는 2살 차인데, 1926년생 같으면은 아마 김종필 씨하고 나이가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결국 영화계에 놓았는데, 문정숙 씨라고, 영화배우 문정숙 씨의 언니가 문정복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6.25 때 이제 북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끈을 놓아가지고 이제 연극계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보다는 연극계로 많이 들어섰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최은희 씨도 부모들의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그만큼 반대가 심한 것은 부모님들이 볼 때에 광대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아주 참 그 뭐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좋으면은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고 내 아래도 제가 얼마 전에도 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가수 권혜경 씨,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도 그렇고 또 남진 그 선생님도 자기 아버지께서 할 것이 없어서 풍각쟁이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반대가 무지무지하게 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초창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을 때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예요. 70년대 한 중반까지 영화계가 이렇게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60년대는 각 집에 이제 텔레비도 거의 없었을 때니까 라디오하고 영화가 그만큼 참 좋았던 겁니다.
아이, 누구한테 전화가 오는데 전화를 받으면 내가 통화를 못하니까. 그렇듯이 지금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천지가 열리는데, 이것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하물며 영화 배우도 그 인식이 그만큼 어려웠는데, 이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내가 생각해 봅니다. 총재님께서 여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선천에,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전 세계 모든 왕조들이 많은 또 이렇게 한 정권이 탄생을 하고 없어지고 뭐 또 많이 세워졌지만은 뭐 과거에 들어가면은 항고조가 세웠던 그 한나라 400년간 그 나라, 그 뒤에 뭐 진시황이 천지를 통일한 거는 뭐 불과 한 30년밖에 못 갔지만은 그런 나라, 징기스칸이 세웠던 그 대몽고 제국, 나폴레옹이 세웠던 그런 일시적으로 이제 유럽을 통일했던 그 나라,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나라를 지금 건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빨간 마우라가 이제 1964년도에 나왔는데, 신상옥 감독님이 보니까 정말 이분은 그 영화 감독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영화 감독을 하니까 그 철종을 소재로 해서 만든 그 강화도령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하는데, 서울 북악산에서 촬영을 하다가 이제 신상옥 감독이죠. 이분이 그 북악산 그 바위에서 한 8m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마우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아서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촬영하다 죽어도 좋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신영균님이 이제 하고 이제 신상옥 감독의 빨간 마우라를 찍는데, 그 영화 감독이 말이지 정말 비행기를 타고 막 촬영을 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독이 저라니까 배우도 따라서 내가 이 영화를 찍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각오로 영화를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탄을 이제 이렇게 쏘았는데, 자기 부인은 이제 김선희신데, 신영균님의 부인이 김선희님인데, 이분이 막 바깥에서 막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죽지 말고 살아라고 말이죠. 그런 정신하에서 그 당시 그런 영화가 만들어졌다. 대단하죠. 우리는 한편의 영화를 그냥 보지만은 정말 그런 좋은 영화는 감독이나 영화 배우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감독이 그러니까 배우도 역시 이제 그런 정신하에서 촬영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언제나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모든 것이 가 있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모든 산전수전을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 육박전을 이때까지 겪고 오신다고. 이때까지 지금도 겪고 있다고. 지금도. 이야, 정말 아직까지는 고난기라고. 고난기인데, 지금 얼마 전에는 참, 아이고, 총재님 그 고생하신 거 하면은 진짜 말을 얼마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모 가수가 그렇게 또 애를 먹였고, 참.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한 방송이 가로세로 연구소예요. 가로세로 연구소는 지금 아마 지금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은 한 사람은 김용호 씨는 구속이 됐고, 나머지 강용석이하고 김세어님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에 나와서 총재님에 대해서 그 좋지 못한 것을 했으니까 그 잘 될 리가 없죠. 지금도 뭐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정말 정말 그 텐넬 끝까지 지금 와 있다고 지금 내가 보니까, 그거 이 텐넬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고생 끝이고, 정말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데, 이 끝에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님의 곤 손을 잡고 사랑 심은 청청 계단. 아이고, 저기 올라가는데 성인은 12,000원 받더라고요. 뭐 여기 나는 있어도 별로 뭐 올라가 봐도 뭐 내가 뭐 거기니까. 비행기 타고 한 번씩 서울에 저작년에는 자주 갔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 비행기 위에서 부산 시내를 이렇게 옆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훌륭하신 분, 영화 배우 신영균님의 그 좋은 그런 그 살아온 내역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전에는 쭉 이상하게 나는 어제하고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걸 쭉 보고, 뭐 대충은 서울대학에서 이제 1시간 강의한 것까지 다 듣고, 뭐 대충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영균님의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성호 씨라고, 영화 배우 김희라라고 있다고, 김희라 씨의 아버님인데, 그분이 1918년생이더라고요. 김성호 님이 1918년에서 19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50세에 돌아가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김성호 선생님이 이제 늘 그 신영균님한테 10살 차이거든요. 이제 영화 배우는 영화 제작을 하면 망하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 하고, 두 번째로는 영화 배우는 절대로 여자 관계를 조심해야 된다. 그 두 마디를 엄청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10살 되니까 아주 큰 형님이죠. 큰 형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자 관계가 정말 깨끗했어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제작 같은 것을 손 안 대가지고, 빗등에 오르진 않았는데, 김성호 씨는 막판에 자기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영화 제작을 해가지고 빗더미에 앉아가지고 결국 이제 고혈압에 이제 이르와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70살에는 반드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김성호님이 영화 제작을 해가지고 빗더미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것을 영향으로 해서 고혈압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말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저 둘째 고모님하고 저하고 내가 7살 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집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상은 당기 4288년에 지었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노산 이현상 선생님께서 쓴 글이 있더라고요. 4288년, 그러니까 1955년도에 이 동상을 지었고, 내가 7살 때쯤 여기서 왔어요. 왔었다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참 반듯하게 신영균님께서 살아오신 내역을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국회 나가시고도 이제 한 번인가 지역구에서 한 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떨어지고 이제 15대 때가 이제 1996년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3년 차죠. 집권한 지가 3, 4, 5, 6, 4년 차네요. 집권한 지 4년 차에 이제 전국구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고 2000년도에는 신한국당에서 이제 한나라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해창 총재 때 이제 비례대표로 또 국회의원을 하셨고 그렇더라고요. 훌륭하게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알아볼 날이 이제 다가오죠. 지금 현재는 하기가 힘들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기질이 고린도전서 10장 15절인데 내가 오늘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대충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성경책 한 권을 이제 그게 자기 관 속에 하나 넣어달라.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참 크리스찬인데 뭐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다 종교를 비방할 수는 없고 그렇게 참 5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희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그리고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100억 원도 기부하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뭐 서강대학인가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으셨고 상당하신 분이더라고요. 하여튼 막 그런 사람의 오늘 전기를 오전에 보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뒤에는 그렇게 잘 됐는데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945년도에 연극 생활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트럭이 이제 목탄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 목탄 차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휘발유 넣어 가지만은 뭐 기름이잖아. 중유나 경유로 이렇게 가는데 당시에는 이제 숯을 피해 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그 숯불이 꺼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리고 이제 그 차가 오르막을 갈 때는 차가 이제 힘이 약해서 못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차가 사람을 태워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차를 밀어가지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오르막에는 사람이 이제 차를 밀어가지고 이제 갔고 또 한 번은 차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빙판길에 이제 발통이 이제 미끄러워 가지고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연극인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그 트럭 뒷칸에 이제 무대 장치를 싣고 그 위에다가 사람이 타고 가는데 그 언덕 위에 이제 겨울에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 가지고 차가 언덕 위로 굴러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런 시절도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는 고생이 심했겠느냐고요. 초창기에 그래도 자기는 연극을 하고 싶었다 이 말이지.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허경영 총재님 지지하는 것도 뭐 그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허경영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제 총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파수가 딱 맞으면은 이야 이 광맥이거든. 정말 이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말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독교와 불교를 초월한 제3의 정말 초종교 저 새 시대를 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은 대리인 신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쫙 들리면서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확고부동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온다. 뭐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데 사이클이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를 이제 아주 이제 불쌍하게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 얼마 전에 2020년 총선 때 말이지
한 사람도 당선이 안 되고, 그 뒤에 이제 작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낙선이 되고, 또 금년 또 3구 대선에서도 낙선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같은 이제 같은 사람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변동 없이 믿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좀 차릴 때가 안 됐나 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이제 불쌍하게 보잖아요. 내 같은 사람을 참 진짜 대화도 못한단 말이에요. 내 진짜 그 좀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차마 그 이야기를 차마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듯이 그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뒤에는 이렇게 좋은 그 때가 오잖아요. 때가 와가지고 참 재산이 3천억 기부를 많이 하고도 서울대학교에 100억 영화재단에 500억을 개척하고도 지금 재산이 많습니다. 몇천억 재산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도 2번 하고, 또 영화계의 무슨 모든 간부는 다 누리고 박사학위도 받고 참 대우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이제 꼬시겠는데 얼굴을 웃으면서 몸은 다 긴장하면서 그만하라고 피곤해. 할게 너무 많아. 어때? 다리가 아까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6시 시계가 움직이네. 6시 반쯤 됐네요 지금. 얘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손. 저 앞에 저기 됐구나. 와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그 고난의 시절이 이제 다 가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아우 여기가 어디야?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용두사나 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이 송도고 저 왼쪽으로 보이는 데가 영도고 그렇습니다. 혹시 부산에 안 사시는 분한테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길이구나. 아이고 잘못 얼굴 찍히면은 이때까지 찍은 게 다 없어지니까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참 밖에 나가서 촬영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얼굴이 안 녹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한 발울려 맹세하고 두 발 지던 약하든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다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저 달처럼 그 시절 그리워 찾아온 요
여기가 계단이 많아요. 여기 계단이 많습니다. 여기가 아마 194계단인지 모르겠네요. 저 올라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옵니다. 여기로 가면 이제 강곡동이고. 오늘은 내려갈 때는 저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갑니다. 여기에 오면은 시간대가 여기 밑에 동강교회가 있는데 여기 오면은 시간대가 한 몇십 년 전으로 되돌아온 것 같아요. 영화 촬영을 해도 좋은 장소예요. 여기가 한 4, 50년 전에 그 배경을 영화 촬영해도 좋은 장소예요. 여기가 동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유가원 단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왔던데,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또 아는 또 지인으로부터 카톡이 왔던데 같은 내용이에요. 시간은 유가원 단장님이 먼저 보냈고, 그게 뭐냐 하니까 나는 의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문이 뭐냐 하면은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나면은 그때 내 같은 사람도 이제 그때는 뭐 일반 기독교인을 상대로 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게 있거든요. 지금은 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신영균 우리 영화 배우님 그런 내보다 나이가 한참 많죠.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1934년생인데 신영균님은 우리 아버님께서 원래 살아계시면 89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95이니까 우리 아버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우리 뭐 할아버지보다는 나이가 적지만은 그런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김동길 박사도 원래 용띠인가 봐요. 무진생이거든요. 1928년생이 무진생입니다. 용띠고 같은 나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막 자연스럽게 내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머리가 쉽게 말해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인데 이제 과거 선천의 종교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는 것은 왜냐 하면은 그분은 남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딴 사람보다는 많은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라. 그 사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천억, 억만 배 강한 그런 사랑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를 초국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족하더라고. 내가 일때까지는 그 사람을 높이 막 띄워주기만 하고 이렇게 띄워주기만 하고 말아버리려고 하다가 또 뭐 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결국 훌륭한 사람은 틀림없는데 남녀관계가 깨끗하고 말이지. 남녀관계가 딱 하나가 흠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홍콩에 가서 자기가 한 2달인가 3달 그 영화를 찍었다 하더라고요. 찍었는데 그때 그 홍콩의 영화 배우가 린다이라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한 번은 진지하게 한번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내하고 같이 살림을 차리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이제 인식으로 봐서는 한 남자가 두 살림을 차리면은 크게 이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홍콩에서는 뭐 그것이 이제 아주 뭐 자연스럽다 그러네요. 그런데 나는 결혼한 몸이고 또 자기 부인이 있고 또 부인한테 맹세를 했잖아. 나는 절대 영화 배우가 되는 대신에 당신 외에 딴 여자하고의 어떤 그런 남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누구 말대로 충성 맹세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랬는데 그 린다이라고 하는 그 홍콩의 영화 배우가 그 뒤에 이제 한 3, 4일 뒤에 이제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린다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그 당시에 홍콩에는 이제 범죄 조직이 많이 있으니까 범죄 조직 가운데 어떤 그 범죄 두목의 이제 그 애첩인가 보더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무슨 갈등을 겪다가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린다이라 그래서 아이고 기억이 잘 못 하겠던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던데 나중에 보니까 다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다이는 죽는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안 잊어버리겠더라고. 린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죽은 그런 것이 하나의 자기가 흠인데 뭐 흠이라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정도로 반듯하게 사신 분인데 훌륭하신 분은 틀림없는데 여기 동강교회가 보이네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이 다 간 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최수훈 대신사가 제일 실히 깨달았죠. 기독교의 운, 유교의 운, 불교의 운은 다 갔다. 이제는 새로운 천지가 열린다라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복희 8개가 있고 문왕 8개가 있고 이제 정력 8개가 있고 이 세 개로 이제 생장성으로 이제 연결되죠. 그래서 김일부 대성사님께서 이제 정력을 완성했고 그때 저음에서 예수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듯이 새로운 정말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천지를 연다. 이제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신 분이 강정산이고 강정산의 가르침대로 지금 현재 많은 돌을 펴고 있는 것이 대순진리라든지 무슨 무국대도라든지 그 분파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훌륭하신 분은 틀림없는데 신영균님께서 사랑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그래요. 내가 보면 부족하다고. 어제 그 김명수 교수님도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서울대학교 가셔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왜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느냐. 역시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이 부족하다. 그거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사랑이 딴 사람보다는 많은데 그것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지구를 에워싸고 있는 그 겹이 8개 겹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제 대륙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오존청이 있고 성청권이 있고 말이지. 자기청이 있고 전리청이 있고 중간청이 있고 열청이 있고 대기권이 있듯이 8개 권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뚫고 한 단계씩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성청권에 갇히거나 자기권에 갇히거나 전리청에 갇혀 있거나 열청에 갇혀 있거나 중간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김명석 교수님 나의 은사지만은 뭐 미안하지만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리를 오면은 꼭 40년대 40년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걸었었네 님과 둘이서 이 밤이 새도록 하염없이 참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사홍서원에서 법문무량 서원하기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기독교만 공부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 세상에는 강정산의 가르침인 대순정경도 있다.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신영균님께서 이게 모자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하시고 나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제 말할 기회가 오겠죠. 그때 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로 하여금 허경영 총재님께서야말로 신인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끔 내 나름대로 이제 안내를 할 거예요.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님을 이제 또 신인님께서는 좀 뭐 엄청 많은 기적을 또 이제 그때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알 수도 있고 뭐 내 같은 사람 없어도 또 알게 되겠죠. 그런데 왜 전세 나는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18번이라고. 그것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과거에 죽은 사람도 깨워가지고 말이지 다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내 18살, 20살 그 무렵에 내가
신영준 씨가 연극에 미쳤듯이 나는 거기에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버스 기차 타고 가면 저 멀리서 교회가 보이면은 내가 막 교회다 이래가지고 그냥 막 탄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만큼 교회와 예수와 십자가에 이렇게 미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엄청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왜 1000만 뺏기 백공을 못 가느냐 이야. 어제는 또 2차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 인구 모두가 다 백공이 무궁무진하니까 그래서 하다 못해 1백공이라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500공은 못 간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진짜 쉽게 말해서 여기 부산에 보면 아파트가 엄청 많이 있는데 해운대 가면은 한 몇십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뭐 좋은 것은 30억, 40억, 50억짜리가 있는데 또 헐찍한 것은 1억만 해도 아파트에 있어요. 그렇듯이 다 500공에는 다 못 간다 하더라도 다 하다 못해 100공이라도 다 같이 가면 좋겠다. 이것이 내가 지금 가장 내 소원입니다. 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내가 의문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이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의문이 이제 뭐냐니까 총장님께서 과연 반드시 대통령이 이제 되는데 하늘궁 본관이라 그러죠. 하늘궁 본관 그 건설비가 30억이고 나는 1000억 들 줄 알았더만은 그게 5천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그 5천억 드는 것이 뭐 지금 이제 나는 후쿠시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거 한 100조 원 받으면은 그거는 뭐 껌값이잖아. 100조 원 받았는데 5천억 쓰는 거는 뭐 1조 원도 안 되니까 그거는 뭐 돈도 아니지. 뭐 그래서 해결하나.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인들을 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것을 축복이나 이런 기타 정인태 교수님은 어제 아래도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분이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분이 자기가 이제 미국에도 교수직도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또 자기 말대로 국립대학교 그것도 이제 잘리고 미국에 있는 그 무슨 대학교 거기도 잘리고 잘리면서까지 허경영 총재님의 삼상 공약을 널리 알리는 데에서는 정말로 이분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반면에 말이에요. 참 축복이다, 명패다, 대천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깊고 깊은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만 생기고 이제 이것을 발설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이 이제 49살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어디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지식 자랑하지 마라 말이에요. 자기보다 나도 지금 67세니까 내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 신영균 씨라든지 김영석 교수님 이런 분들이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65세 이상이 대한민국에 80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갓 65세가 됐으니까 내 위에 한 700만 명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게 있는데 그런 사람 생각할진데 사람이 겸허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국립대학교 교수를 나왔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제 어떤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따따따따따 하고 나면은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진짜 구업을 짓는 거야. 모르는 데 대해서는 입을 닫아야 돼요. 그 깊고 깊은 뜻을 내가 모르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덕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내가 좀 더 양심이 좀 더 맑아져야 되고 내가 사랑이 좀 더 부족하니까 덕이 부족하니까 내가 좀 더 참된 맑은 양심을 좀 더 갖도록 내 죄업을 닦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 하다 보니까 지혜가 아직 완성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성을 못 본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내가 견성
공안이라 그지? 예. 뭐라 그래요? 당군에서는 뭐라 무슨 성통 성통 공안 뭐 그렇게 하듯이 그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해서 좀 하기가 미안할 정도인데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유심조단 말이에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한 포용이고 여로 영여전이다. 이런 의미를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지가 나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그 깊고 깊은 뜻을 알게 되면은 신인님께서 올 때는 무일푼이다 말이에요. 무일푼에서 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말을 우성제하거든요. 진짜 뭐 소울음 소리가 아침 6시에 난다지만은 그 울음 소리도 소울음 소리겠지만은 용의 울음 소리도 소울음 소리겠지만은 그 밝음을 여는 그 산, 계명산, 그리고 또 수리산, 독수리 할 때 그 수리산, 그리고 고령산, 가장 설령스러운 그 산에서 거기가 성산이다 말이에요. 성산 성지에서 우명지 송제님께서 기축생이니까 기축생 총재 신인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성제야인데 그 우성제야를 하고 그 말씀을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지으신 분들이 지금 환생을 해서 지금 이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철들자 말자가 내가 어떤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우리의 이번에 지난 총선에 출마를 했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했거나 안 그러면은 그 예비후보까지 등록을 못했지만은 선거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통령 되려도 되고 또 영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총재님께서 하늘궁을 건립해 나가는데 헌성을 해서 이제 그 같이 동참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땅을 살 때도 그 김기상 고모님께서 산 걸 이제 빚을 김기상 고모님 아들 돌아가셨으니까 아들한테 이제 그걸 갚아주고 그때 그 하는 과정에서 최서진 그 이사님께서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지금 못 주고 있다고요. 아직 고난기니까 그런 것을 다 이제 그 알고 나면은 총재님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미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리고 이제 그 명패라든지 축복의 대천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를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이해가 안 된데 가지고 이것은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업도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쌓은 공덕도 많이 날아가 버려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라고. 차라리 진짜 나중에 총재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세상에는 학위가 없지만은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지는 않았지만은 할머니들이 만들어준 그 구수한 된장찌개라든지 칼국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인류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못하지 않지. 그래서 그건 그렇고 내가 이제 그 총재님께서 반드시 21대 대통령으로 되시는데 진짜 그것을 총재님께서는 이제 그게 때에 대해서는 말씀을 방송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아래는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왜냐하니까 총재님 말씀을 듣는 분은 많아요. 각 방송사에서도 내가 볼 때는 다 듣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다 듣고 각 정보기관에서도 다 듣고 이랬으니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끈단 말이에요. 끄고 좀 이렇게 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운 단장님께서 이제 맨 처음에 보내주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아는 지인님께서 또 내가 2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그래 보니까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6.25 전쟁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요 부산에서 3년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께서 거주하시던 그 곳이 부민동에 있어요. 저기에서 촬영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듯이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늘궁이 완공되기 전에도 대통령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것을 국비로 짓는다. 한 5천억을. 그런 것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궁금증 하나는 풀렸고, 또한 변희재 씨가, 어떤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아이고, 변희재 씨에 대해서 말이지, 과연, 그분이 하는 말을 아주 피상적으로 듣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심정 상태가 돼서 이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변희재 씨가 지금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대통령 하기 싫으면 그냥 내려온나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한지가 한 4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해보니까 이거는 골치 아프거든.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왜 했냐. 차라리 사표 쓰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일 것 같으면은 조용하게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희재 씨 말로는 이제 공수처, 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말은 내가 하던 말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은, 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유명무실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있는데 하는 게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번 공수처가 뭔지 이제 한번 보여줄 것 같다고 그래요. 이제 추석이 이제 지났으니까 아마 이달 또 다음 달 요 안에 뭔가 한번 큰 태풍이 지금 하나는 올라오다가 중국으로 갔고 또 하나가 한국으로 올라온다 이러는데, 정치에 어떤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지 않나, 공수처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오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바로 이제 교도소로 가지 않겠나 이제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산 영화 체험 박물관이네요. 이게 국제시장인데, 여기 부산 영화 체험관이 여기 있네요. 한번 보고 시간 나면 한번 와볼까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거기 우리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이 오늘 아침에 또 하나 큰 글을 하나 올렸던데, 역시 마찬가지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 폐관 시간이 18시네. 일요일은 할 수가 있겠네. 일요일을 한번 와봐야 되겠구만. 일요일은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일요일 날은 쉬니까. 그러니까 그게 용인에서 계시는 분 같더라고. 용인 저수지에서 해가지고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분이 중요한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을 이제 트럼프가 만나러 갔는데, 트럼프 재직 기간에 가가지고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너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하고, 엘리자베스 여왕은 벌써 죽었는데 이제 발표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D-Day다 이제 그런 말은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바이든이 2020년 6월 30일인가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2020년
2020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2021년 6월 30일에 잠정적으로 이번 선거는 이렇게 너무 부정선거가 많아서 가짜다라고 이제 판정을 했는데 그것을 공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 공표될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찰스 황태자가 이제 찰스 3세 국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딥스테이트 세력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범죄가 있다고 아드리안 오콜린을 이렇게 맞고 눈팅이 밤팅이 클럽이라 그러거든. 한쪽 눈이 이렇게 시커멓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클럽의 그 찰스 국왕도 지금 현재 국왕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트럼프한테 반성문을 쓰고 이제 뭐 그랬다. 이제 그 뉘우치고 이렇게 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완전 새로운 바람이 곧 불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닌다 하더라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 있는 거는 확실하고 중간 선거 결과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바이든이 이래도 내려오고 저래도 내려오지 않을까. 그래서 언론 자체가 미국 언론 자체가 이제 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 한국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그 때를 저으면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제 내려오게 되고 복잡 미묘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울의 소리라든지 기타 그 변희재 씨하고 김종민 씨를 주축으로 해서 지금 윤석열 타도 운동을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10월 달에는 직결해가지고 지금 누구 말대로 어느 놈이 하나 가스가 꽉 찬 상태에서 성냥불만 하나 갖다 대기만 하면은 터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19 때도 이제 전 국민들의 마음에서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보면은 신영균님의 이제 젊었을 때 우상이 김성호 영화 배우였는데 그분 김성호 씨 집도 불태워 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왜냐하니까 김성호 씨가 그 당시에 그 자유당 말리에 이마수라고 있다고. 이마수가 그 자유당을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그 지지하기 위해서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활용을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막 두드려 패고 그랬으니까. 그때 김희갑 씨도 이제 이마수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성호 씨도 이마수 씨가 시키는 대로 이제 무슨 어디 나가가지고 뭐 찬조 연설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 당시 영화계에서는 또 그래 안 하면은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안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 데모를 할 때 나는 그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김성호 씨 집을 찾아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렸다 하더라고. 그렇듯이 그거는 전 국민들의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터지는 거니까 아마 그것도 뭐 10월 달이나 이것이 뭐 불을 지르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은 평화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참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스리랑카 사람보다 더 못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됨과 동시에 내각제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김진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낙연 씨라든지 김진표, 기타 내각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무너져 내리 않고 그냥 그래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근 75년을 기다렸던 준비를 한 신인님의 이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구경은 내가 이번 3구 대선 끝나고 3월 10일 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3구 대선은 끝났지만은 진짜 재미있는 경기는 3월 10일부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올 가을에 정말 그렇게 큰 재밌는 구경을 하지 않을까. 혹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재밌는 구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 날짜는 모르지만은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 억수로 재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3일인가 그때 서울대학교 호화모을에 가셔가지고 박사학위 수여식에 총재님께서 초대받아 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소수당으로 내가 출마하지 않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처럼 메인 정당의 후보로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마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때 맞춰서 유여애 씨가 국민의힘당에 복권이 됐고, 또 국민의힘당의 상임 고문으로 계시는 그 박찬종님께서 하늘궁을 방문하셨고, 또 이재호 상임 고문도 옛날에 이제 과거에 민중당을 창당할 때 허경영 총재님과 인연이 있고, 또 장기표 씨 같은 분도 허경영 총재님을 또 같이 민중당을 창당할 때 같이 한 멤버이니까 아주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이제는 자도 아니고, 자는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윤석열이가 막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막 좋든 싫든 일단은 이재명이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윤석열이를 지지를 했는데, 막상 찍어 놓고 보니까 지금이 막 진짜 뭐 도저히 국민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진짜 이제는 누구를 찍어야 되노 기다리고 있는 차에 금리도 올라가고, 이제 모든 여건이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이 탄핵이 되고 된다면은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제3의 이제 허경영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게 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그때쯤 점에서 정말 그 허경영 총재님을 연구를 오래 하셨던 분이 이제 저명 인사 중에서도 좀 나와가지고 지지 발언하는 그런 분들이 올 9월달 추석 지나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명 인사 그들 가운데 이때까지는 내가 창피스러워서 허경영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을 지지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좀 창피스러워져서 주위에 말씀을 못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이분을 지지한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저명하신 분들이 좀 그런 선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가 목포가라는 식당인데, 여기가 이게 대우 빌딩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이 1층에 대우 다방이 있었어요. 1980 내가 4년도에 여기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4층에 이제 중앙 그 유선 방송이라고 있었는데, 1984년 같으면은 1984년도에 태어난 애가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39인데 39년 전이네요. 38년 전이네요. 38년 전에 제가 우체국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 목포가 이 건물 4층에 신문을 보고 내가 와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정말 이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저 초량으로 해가지고 저 고관입구로 해서 수정동으로 해서 자천동 수정동, 그래가 저 영도 저 사하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참 그래 하다가 이제 다시 한 6년 정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다가 이제 부산시청에 다시 시험에 응시를 해가지고 다시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때 여기 참 대우다방인데 기억이 훤합니다. 38년 전인데도 뭐 어제 갔습니다. 그때는 여기 거리가 굉장히 활기에 차 있었거든요. 이 다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방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불빛은 반짝거리는데
38년 전에는 이 시간 되면은 사람들이, 아니, 인산인해는 아니지만은, 커진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이, 부산이, 이렇게 거리가 이래 보면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죽어 있다고 보면 돼요. 활기가 없어요, 활기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좀, 에너지가 없고 말이지, 희발이가 없고 말이지, 빌빌빌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다고. 활기가 없다고. 이 젊은 애가 없으니까 결혼을 전부 다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말이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결혼을 혹 했다 하더라도 애를 안 놓잖아요. 이런 대한민국 교육제도 하에서 누가 애를 놓겠느냐고요. 대학 교육, 정말 그 교육혁명 진짜 일어나야 된다고. 이거는 교육혁명 진짜 일어나야 돼요. 오늘은 이제 33가지 공약 중에서 15번째를 전에 다 외웠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외운다는데.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에게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을 한다. 또한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무보정, 무담보, 무이자로 3억 원을 지원하며, 청년 취업은 국가 책임자로서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야, 정말 얼마나 좋아요. 응? 취업혁명. 14번째는 이제 금융혁명이죠. 금융실명제를 폐지하여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하자금의 활성화로 아시아의 금융 메카를 조성한다. 13번째, 뉴딜 혁명. 실업자의 해결을 위해서 전국에 1000여 개의 뉴딜, 농업 뉴딜 단지를 조성하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작업자족한다. 이를 위해 산삼, 특용작물, 일반 곡물 등을 생산하는 18세 이상 100세까지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여 월 100만 원의 급여와 숙식을 제공한다. 12번째,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100조 원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이를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11번째, 교육혁명이죠.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중등 과정의 시험은 6년간 본인이 원하는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에 결정되게 하며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10번째 신불, 9번째 세무, 8번째가 소득, 7번째가 배당, 6번째가 부채혁명이고 5번째가 노후혁명, 4번째가 출산혁명, 3번째가 결혼혁명, 2번째가 정당혁명, 첫 번째가 정치혁명. 시간 관계로 외우는 건 또 전략하고. 그 신영균 씨가 이제 타고난 배우라고 하는 것은 대사를 보면은 그냥 한 번 보면 다 외웠다 그러네요. 그리고 다 보면서 막 눈물이 그냥 저절로 뚜루루 떨어지더라 그렇게 하네.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 눈물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고 자기 부인이 김선희 씨인데, 김선희님은 우리 저 김해 갑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분 이름도 김선희님인데, 그 김선희 여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이제 배우러 가는 것을 내가 막지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러네요. 그렇듯이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타고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전생에 수많은 그 공덕을 쌓고 쌓아서 금생에 태어나서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만하겠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선주국밥도
먹었더만 배가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나? 배가 거부룩해서 영 불편하네요. 아, 여기 부산 호텔이고 저기가 타워 호텔이었는데, 부산 호텔도 내가 그때 38년 전에는 여기가 그 부산 호텔에 이제 그 프론트맨이라 그러나, 차가 여기 오면은 문 열어주고 하는 그 사람이 모자도 특이한 모자 쓰고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만큼 활기가 없는 거예요. 아, 영빈관 한정식. 여기는 제가 공무원 생활 마감할 때쯤 무렵에 어떤 분과 함께 여기서 식사를 했는데, 예, 그 사람이 영빈관 하면은 생각이 납니다. 아, 생각나는 그 사람, 영원토록 잊을 수는 없는데, 별처럼 아름답던 그 시절이 내 가슴을 울려주네. 마른 이에 나뭇잎에 잔별이 지면, 아, 그때 자전거 타고 밤낮 없이 내가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등다리에 땀 마를 데가 없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정열에 불이 타듯 첫사랑의 시절, 영원한 사랑 맹세하던 밤. 이 노래는 최양숙인데, 최양숙 님도 원래 이제 정통 음악을 이제 하다가 이 가요로 오니까 자기 가족들이 굉장히 이렇게 타락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왜 그런 딴따라 비슷해 하는데 가느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하여튼 초창기에는 다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영광을 받는데, 뭐 이화여대생만 해도 그렇죠. 이화여대를 맨 처음에, 지금 뭐 이화여대 졸업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내나 그 신영균님의 부인 김선희님도 이화여대 다녔어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인가 그래 다니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화여대 다녔다 그러면 상당히 참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초창기에 이화여대 만들어질 때는 고아원 애들을 길러가지고 그 졸업을 시켰다고. 사람이 안 오니까 여자가 무슨 뭐를 배우느냐. 그때는 1900년도 되기 전에 1800년도 후반기에 말이에요. 대한제국이 시작될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아들, 부모 없는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학교를 다니게 해가지고 한 것이 이화여대가 효시예요, 효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화여대 하면은 졸업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또 외국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니까 그 뭐라더라, 그 뭐 마귀라고 했던가, 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뭐 식인종이라 했던가, 막 그렇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더 안 오는 거지. 그만큼 처음에는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그 박해가 많습니까? 또 특별히 이제 또 신이라고 하니까 더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다 말이야. 특히 내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종교 통일로 나갔으니까, 그 이전에 기독교의 뿌리를 뽑은 사람이니까,
기독교 천주교를 한 사람이 800억, 8천억, 8조 억명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보면은 문제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내가 잘 안 하는데 뭐 그거는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때는 허경영 총재님은 내가 몰랐었거든. 내가 20살 때 허경영을 알았나? 몰랐지. 그때 내 20살 때 이미 허경영 총재를 모를 때 기독교를 가지고서는 세계 종교 통일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와서 이제 때가 돼서 만나고 또 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그런 허핵관 어제 보니까 그 희핵관이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히틀러를 따르는 핵심 관계자들 희핵관이라는 말이 있다더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히틀러한테 영국을 칩시다. 치면은 조금은 한 방에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영국의 한 방에 이제 빨리 제압을 못하니까 제압을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를 치게 되고 전쟁을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히틀러가 망했는데 희핵관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허경영 총재님의 핵심 관계자는 아니지만은 허경영 총재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새 역사는 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오늘은 모처럼 용두산 공원을 한번 돌면서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